서울의 밤. 반짝이는 수많은 불빛 속에서 도시를 더욱 찬란하게 만드는 빛이 있다.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백화점. 백화점은 도시의 발달과 함께 성장한 유통업계 선두주자이자 시대의 소비 문화를 이끌어왔다. 지금 제2의 도약을 위해 백화점이 새로운 날개를 펼치고 있다. 백화점을 방문하셔서 일상에서 벗어난 즐거움, 그리고 새로운 영감, 그리고 또 다른 가치의 발견. 백화점과 고객을 연결하는 접점으로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 호텔과 백화점을 잇는 공간이라고 하고 밤을 여는 백화점. 여기에 오면 흥미로운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그런 장소로 포지셔닝을 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백화점을 만든 거죠. 상품을 판매하는 장소에서 경험을 선물하는 공간으로. 가장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 전략으로 새로운 소비 문화를 이끌고 널리 세계 속으로 그 위상을 높이고 있는 K백화점을 만나본다. 서울의 한 백화점. 크리스마스 시즌. 백화점 공간 브랜딩은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하다. 비주얼 머천다이저들은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1년 내내 도전하고 노력했다. 뒤에 배경은 근데 이 배경에서의 컬러 그라데이션이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그리고 지금 톤들이 레드, 블루, 베이지, 브라운 톤들 많이 쓰였는데, 백화점 외벽, 전면을 영상 콘텐츠로 채우는 일. 벌써 6년째 이들이 맡고 있다. 저희가 사실 트리를 만들고 그 트리 위에 좀 단순한 좀 패턴의 영상을 많이 좀 상영을 했었는데, 그걸 보고서도 고객분들이 굉장히 좀 감동을 받으시고 즐거워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거기서 저 포인트를 더 잘 개발을 해서 그 미디어로서 재미를 드리면 좀 고객분들이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좀 새로운 즐거운 경험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의지를 가지고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광고도 없애고 이제 스크린으로 이제 바꾸면서 이제 비용도 많이 증가가 됐지만, 네, 좀 도전해보고자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이 있다. 바로 배경음악.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부다페스트에서 오케스트라 녹음을 하고 런던에서 믹싱을 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여러 세대의 공감을 얻기에는 확실히 클래시컬한 음악 그리고 현대적인 음악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모차르트를 활용해서 그 테마를 가지고 크리스마스의 여러 이제 테마들과 같이 이제 복합적으로 곡을 만들고 편곡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효과음과 음악의 조화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또 효과음이 너무 세면 이제 음악을 덮치니까 저는 최대한 이제 밸런스 맞춰서 풍성한 감동을 전달하기 위해 작은 디테일도 놓치지 않고 작업한다. 만족스러우시나요? 네, 스튜디오였으니까 소리가. 그러니까 확실히. 그냥 일반 캐롤을 그냥 믹싱해서 트는 줄 알고 계셨던 분들이 꽤나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몇 년 동안 사실 음악도 영상이랑 거의 다름없을 정도로 굉장히 성의 있게 긴 시간을 들여서 작업을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또 직접 외국 가서 오케스트라 녹음도 해오고 더 열심히 준비해서 많은 분들이 좀 알아주시고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결전의 날까지 앞으로 3일. 마지막 점검을 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 미디어 파사드는 색감이 특히 중요하다. 오늘
오늘 그거는 영상을 틀어놓고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뭐 조금씩 조정을 할 수 있거든요. 네네. 일단 이 수치는 저희 한 번 그때 테스트하셨던데 그대로 바뀌었죠? 한번 바뀌었죠? 오늘 틀어보시고 뭐 원품보다 쿨톤이 나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역대 최대 크기, 농구장 3개 규모의 초대형 스퀘어에 그동안 준비해온 영상이 상영된다. 보다 더 완벽한 미디어 파사드를 구현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 조금 밝은 것 같기도 해요. 이게 더 밝지 않아? 뭐 체리빛처럼. 색온도를 조금 올려보는 게 더 나을 것 같군요. 한번 올려볼까요? 살짝. 과연 이들의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스크린의 면적도 더 커지고 LED 간격도 좁아지면서 화소가 더 높아지고 하고 일단 그 영상의 퀄리티도 더 좋아지고 영상의 길이도 저희가 좀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좀 장면보다 더 풍성한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재미있는 씬들이 많이 들어간 수준 높은 영상의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그 시어스 백화점이나 제이시페니, 니만 마커스 같은 그런 글로벌 백화점 체인들이 파산보 신청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21년도 연속으로 10% 이상 신장을 했어요. 여전히 이 3대 백화점, 라고 불리는 이 3대 백화점은 사상 최대 매출을 찍고 있고 또 매출이 지금 40조에 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글로벌이 침체하는 별개로 국내 백화점들은 굉장히 큰 성장세를 아직도 이어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커머스가 성장하면서 오프라인 유통이 대부분 다 좀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백화점 성장세가 너무 좋은데요. 원래 백화점이 수년 전만 해도 오프라인 유통에서 3위 정도밖에 못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1위가 됐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최근 국내 경기 불황과 맞물려 백화점의 성장세 역시 둔화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0년 연매출 30조 규모의 백화점 산업이 불과 4년 만에 40조 원을 돌파하는 신화를 썼다. 초격차 경쟁력이 성과를 거뒀다. 여백을 채우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술 작품들. (3층) 아트 스페이스엔 큐레이터가 상주하며 곳곳에 전시된 작품들을 소개해준다. 안녕하세요. 혹시 작품을 되게 유심히 보시길래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올해가 이제 백남준 선생님이 유명하게 만든 굿모닝 미스터 오웰이라는 작품을 만드신 지 40주년이 되는 해예요. 그리고 다양한 작품들을 지금 백화점 곳곳에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내 전시된 작품 수만 200여 점.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미술품과 함께 신인 작가와 지역 작가들의 작품들도 선보이고 있다. 배경을 보시면 뭘로 보이세요, 지금 이게? 캔버스가 아니라? 맞아요, 탁구대입니다. 예, 이게 탁구대를 활용해가지고 실제 저희 전시 때도 실제로 전시장에서 탁구를 칠 수 있는 퍼포먼스를 했어요. 어쨌든 난 이 자연을 통해서 패션과 예술이 어우러진 곳. 백화점 쇼핑을 하는 중간중간에 그림을 볼 수 있어서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림을 보러 가는 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쇼핑을 하러 왔는데 그림까지 보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술을 매장 안으로 들이며 공간의 가치가 더욱 높아졌다. 작품은 감동을 선물했고 고객은 그 감성을 즐기며 소비한다. 예술과 문화를 공유하고 경험할 수 있는 백화점. 사실 백화점 갤러리는 기업이 문화, 예술에 지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시작됐다. 오래전부터 운영돼 왔지만 최근 아트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고객들에게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품격 있는 프리미엄 콘텐츠는 백화점의 매력을 한층 더 키운다. 최근에는 이제 그런 미술 투자라든지 미술품 구매에 대한 니즈가 많아지는 것도 있어서 저희가 이제 작품 판매 방면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도 고객과 작가들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해보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여의도에 새롭게 개점한 백화점이다.
오픈 2년 만에 연매출 1조 원을 돌파, 역대 최단 기간 내 1조 클럽에 합류하는 기록을 세웠다. 이곳이 호평을 받는 이유는 넓은 매장에 천장에 보이는 실내 채광, 그리고 실제 식목을 식재해 마치 가든 같은 실내 조경을 꼽는다. 여의도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그죠? 금융가, 지금 뭐 국회. 사실은 여의도랑 쇼핑이랑은 사실은 굉장히 거리가 먼 위치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상당히 의아해했습니다. 근데 거기 딱 오픈하고 나서 완전히 놀랐어요. 저는 처음에 가서 딱 들어가자마자 백화점이라고 하기보다는 뭔가 이 자연공간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거기에 핵심적인 전략은 전체 공간의 거의 한 절반 가까이를 소비자한테 돌려주는 시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많은 물건들을 비치하는 형태가 아니라 많은 물건들은 사실 온라인에 더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객들이 방문했을 때 스토리가 쌓이고 뭔가 인터랙션이 쌓이고 여기에 오면 흥미로운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그런 장소로 포지셔닝을 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백화점을 만든 거죠. 5층에 위치한 대규모 휴게 공간에서 수많은 이벤트들이 열린다.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건물 안에 열기구를 띄우고 움직이는 대극장을 만들었다. 백화점 내 크리스마스 빌리지. 입장 티켓팅이 치열할 만큼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천막 안에는 다양한 테마로 각종 쇼들이 펼쳐진다. 몽환적인 분위기와 색다른 감동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곳. 여기저기 마련된 포토존이 젊은이들을 백화점으로 불러 모으는 데 앞장선다. 백화점에 문화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겨서 많이 올 수 있게 돼서 그냥 물건만 사는 게 아니고 구경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 고객들은 백화점을 방문하셔서 일상에서 벗어난 즐거움, 그리고 새로운 영감, 그리고 또 다른 가치의 발견, 이 세 가지 경험적 차원에서 행복을 느끼시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보이시는 크리스마스 행사가 이 모든 것의 복합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한편에서는 귀여우면서도 기괴한 고양이 미술 작품전이 열린다. 백화점은 어느새 고객이 행복을 쌓아가는 곳이 됐다. 예전이랑 다르게 쇼핑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즐길 거리, 먹거리, 또 문화생활 등을 같이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해주시면 젊은 사람들한테도 더 많이 즐길 수 있는 놀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백화점이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힐링과 체험의 공간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이 공간을 특화하고 소비자들을 이 체험 공간으로 끌어들이는데 굉장히 많은 마케팅 노력을 기울였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이 백화점 시장이 침체를 맞고 있는 와중에도 국내 백화점들이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었던 두 가지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백화점은 19세기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가 발달하고 중산층이 성장하면서 탄생한다. 한 지붕 아래 다양한 제품을 제공하며 쇼핑의 혁명을 불러온 공간. 이후 백화점은 대중 소비주의를 꽃피우며 화려하게 발전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초의 근대식 백화점으로 S백화점 본점을 꼽는다. 초창기 백화점은 잡화점과 비슷한 형태였지만 그 시절의 고급 문화와 유행을 선도한다. 특히 신제품과 수입품을 구입할 수 있는 장소였다. 백화점은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지금의 백화점 본점 건물을 신축하면서 전면에다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유리를 이제 설치를 하고 내부에 투광기도 설치를 해서 소위 말하는 이 상품 디스플레이에 굉장히 진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상품을 고급스럽게 보이도록 하는 전략이었기 때문에 이미 1930년대부터 상품을 이제 고급화 이런 전략을 이제 취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며 우리 경제는 파탄이 났다. 하지만 백화점을 중심으로 근대적 소비가 빠르게 우리 삶을 장악했다.
백화점은 한때 장치 산업이라 불리기도 했다. 에스컬레이터, 에어컨, 신용카드 등 신기술을 가장 먼저 도입해 관련 산업을 발전시켰다. 광고를 활발하게 했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정기 세일에 해당하는 그때 당시에는 대매출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사들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매출에 따라서 제비뽑기를 해서 1등에게는 기와집을 준다거나 문화주택을 준다거나 이렇게 큰 상품을 내걸기도 했고요. 한때 백화점 박앤세일은 연례 행사였다. 좋은 물건을 싸게 사기 위한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오늘은 좋은 날, 사랑이 넘치는 날, 정말 즐거운 날. 패션은 영원한 테마. 생활에서 패션을 찾는다. 패션 다운타운. 생활 패션이 숨쉬는 곳. 생활이는 작은 국제도시. 마음으로 가까운 사람들, 마음으로 가까운 백화점. 백화점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서 항상 좋은 시기가 있지만 않았습니다. 우리 1980년, 90년대 백화점 최고의 시기였고요. 그리고 2010년에는 이제 편의점이 늘어나면서 모든 고객의 이제 타겟층에 따라서 백화점을 가냐, 우리는 슈퍼를 가냐, 대형마트를 가냐, 집 앞에 가는 편의점 가냐, 이게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백화점 자체로서도 지금 가장 고민했던 게 뭐냐면 고객이 찾아오지 않은 게 상당히 위기의 상황이었거든요. 우리나라 백화점은 위기 때마다 과감한 투자와 혁신적인 마케팅, 그리고 고객 중심 서비스로 위기를 기회로 바꿔왔다. 특급 호텔과 나란히 입지한 이곳. 올해 새로운 공간이 리뉴얼됐다. 호텔과 백화점 그 사이 제3의 공간에서 만나는 품격 있는 미식의 세계. 고객들의 대기 공간마저 마치 호텔 라운지 같은 고급스러움이 묻어난다. 이곳에 입점한 음식점은 옹고집으로 고유의 맛을 지켜온 소문난 맛집이다. 그동안 분점을 내지 않고 원조를 잇다가 어렵사리 백화점 입점을 결정했다. 특히 1986년에 문을 연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한국식 초밥집. 38년 만에 처음으로 그 손맛을 이은 아들이 이곳에 직접 2호점을 냈다. 저희의 방향성이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진정성이었던 것 같아요.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아왔고 정말 좋은 식재료로 좋은 음식을 만들어내서 이런 고집이 있었던 그런 브랜드들을 찾아냈고, 지금까지 제가 이제 3년에 걸쳐서 그분들과 소통을 해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정말 100년짜리 푸드홀을 만들자라는 생각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와 아들, 대를 이어 전통 손맛을 선보이는 원조 오마카세. 전통성과 장인의 스토리가 있는 프리미엄 음식으로 백화점을 방문하는 손님들의 체류 시간을 늘렸다. 일반 가게에서 있었을 때는 손님이 언제 들어오시나 하고 이제 바깥을 뭐 쳐다본다거나 이제 기다리고 있는 반면에 여기서는 반대로 손님분들이 우리가 언제 식사를 할 수 있나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백화점 같은 경우는 백화점 쇼핑 오신 김에 오셔서 둘러보시다가 이제 식사를 하시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고객님들이 항상 상주에 계셔서 또 직접 오시겠다고 또 웨이팅을 걸어주시고 그런 상황입니다. 개점과 함께 줄 서는 오픈런이 펼쳐지는 음식점. 이 특별한 맛을 보기 위한 대기 고객은 항상 있다. 눈앞에서 셰프가 쥐어주는 초밥과
손수 구워주는 고기를 백화점에서 맛볼 수 있기까지 많은 고민과 노력이 있었다. 아늑하고 여유로운 공간을 위해 좌석수의 효율성을 버리고 카운터 테이블과 개별 다이닝룸을 적용한 건 신의 한 수였다. 일본의 신주쿠 뉴모 푸드홀이나 이제 요즘 가부키초 푸드홀 같이 저녁을 대상으로 하는 푸드홀이 전 세계적으로는 조금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그 술을 마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들이 저희가 새로운 좀 챌린지였다 생각이 드는데, 술을 마시려면 늦게까지 영업을 해야 되고 조명이 받쳐줘야 되고 그만큼 음악이 나와야 되고 또 그런 아늑한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었던 게 좀 차별화 포인트이지 않았나. 파격과 혁신은 계속됐다. 국내 백화점 최초 주류 페어링을 선보이기 위해 폐점 시간을 2시간 늦췄다. 이곳은 밤 10시까지 영업을 한다. 특급 호텔 수준의 공간과 서비스를 앞세운 푸드홀은 개점 한 달 동안 매출이 173% 증가했다. 백화점이 가장 먼저 한 거는요, 식당가, 전국적인 맛집이나 뭐 전 세계 유명한 음식점들을 모아가지고 먹거리에 대한 그 니즈를 충족을 시켰고요. 다음에는 차별된 콘텐츠를 제공하니까 고객들한테 인정을 받고 고객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지금은 그 대형마트에 원래 갔던 고객들이 다 백화점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혁신적인 마케팅 전략이 눈에 띄는 곳이 있다. 파인 와인 전문관이다. 국내에서 흔히 찾아볼 수 없는 와인들이 박물관 마냥 전시돼 있다. 특히 폭넓고 촘촘한 구성 덕분에 애호가들 사이 와인의 교과서로 불리며 단숨에 성지로 등극했다. 와인 동호회 임원 조우진 씨는 연말 파티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이곳에 들렸다. 와인셀러가 저가형부터 고가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평소에 구입을 하던 원산지와는 다른 곳에서도 많이 구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특히나 여기서 없는 와인을 우리나라에서는 못 구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더 와보고 싶더라고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믈리에의 설명을 들으며 원하는 와인을 구입할 수 있고 와인에 대한 전문 지식도 얻을 수 있는 공간. 세계 최초로 입점한 샴페인 단독 매장이 있어 개점 초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와인 몇 가지가? 지금 저희에게 구비되어 있는 와인은 사실 셀 수 없이 너무 많고요. 일단 진열되어 있는 와인만 5,500여 종의 와인들이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연말 파티를 준비를 하면서 이 아래쪽은 지금 이 동일한 생산자이고요. 국내 와인 시장은 단기간에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성장세가 주춤하지만 파인 와인을 찾는 수요는 꾸준히 느는 추세다. 때문에 이곳에선 와인을 즐기는 고객들의 종합적인 경험에 초점을 맞춰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금 들고 계시는 버틀은 지금 사이즈가 일반 바틀의 6배가 되는 사이즈예요. 지금 보시면 죄송합니다. 6m. 그러면 이거는 8배인가요? 네, 9배. 네. 포맷의 사이즈가 커질수록 와인이 숙성되었을 적에 가질 수 있는 잠재성은 훨씬 더 풍부하거든요. 이런 걸 처음 보네요. 네, 이거 파티용으로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매장 직원의 안내가 있어야만 출입이 가능한 특별한 공간. VIP를 위한 히든 플레이스다. 전 세계에 몇 병 없는 희귀 와인과 오랜 시간 숙성된 빈티지가 전시돼 있다. 백화점의 독보적인 와인 수집 역량이 총동원된 비밀스런 매장. 세계적인 명성과 헤리티지를 지닌 와인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보시는 빈티지가 91년 빈티지죠. 본인의 생년 빈티지를 정말 찾기가 너무 좋은 그런 공간이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빈티지 와인들 가끔 본인 생일 빈티지 와인들 가끔 찾으시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놀라운 게 가끔은 이렇게 어렵게 구비를 했지만 이게 팔릴까? 라고 생각했던 그런 와인들도 있거든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히게 둘러보다 보면 매장을 기가 막히게 선택하셔서 이미
판매가 되고 없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정말 와인에 대한 가치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여기 오셔서 만족할 만한 구매를 하시고 거기에 보태어 정말 와인에 대한 진기한 경험 플러스 여기서 많은 배움까지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총체적인 그런 와인 놀이터 같은 공간을 저희가 구현을 하고 있거든요. 1년에 한 번, 일주일간 열리는 와인 축제뿐만 아니라 와인을 테마로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하는 백화점. 애호가를 위한 시음 행사가 열릴 때면 참여 경쟁률이 치열하다. 참가자들은 전문가 못지않은 미각으로 새로운 와인을 탐구한다.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백화점은 프랑스 산지의 생산자를 직접 초대해 테스팅을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만드신 분들의 어떻게 만들었고 그분들의 철학을 들을 수 있어가지고 좀 재미있었고 좀 더 깊이 와인을 좀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Oui, effectivement, on a l'occasion d'aller dans plein de cavistes à travers le monde ou bien même en France parce qu'on voyage beaucoup. Mais honnêtement, les installations là qu'on vient de découvrir aujourd'hui sont vraiment extrêmement excitantes, tout extrêmement bien organisé, une sélection de vins assez incroyable. Donc non, un grand bravo à toutes les équipes qui ont pu mettre ça en place parce que c'est vraiment très impressionnant. 백화점 앞 광장에 새로운 장이 섰다. 이름하여 크리스마스 마켓, 대형 팝업 스토어다. 신규 고객 유입을 위해 백화점들은 팝업에 공을 들인다. 독특하고 참신한 컨셉으로 고객들의 시선을 끌고 발길을 사로잡는다. 특히 MZ세대의 트렌드를 쫓아 입점 유치 경쟁도 치열하게 펼친다. 망원동이랑 성수동에 있는 2030 친구들이 좋아하는 소품과 편집샵 위주로 많이 입점을 시키려고 유치를 했고요. 더불어서 지역에서 인기 있는 브랜드들 그리고 크리스마스 마켓 하면 떠오를 수 있는 뱅쇼나 소세지, 수제 맥주 같은 그런 특색 있는 시즈널한 음식들로 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매일 10,000명씩 이곳을 다녀간다. 외국인 고객도 하루 평균 400여 명에 달한다. 즐거움을 찾아 오는 백화점. 약 22m 높이의 대형 트리와 회전 목마가 크리스마스 마켓의 중요 콘텐츠다. 그리고 다양한 테마가 있는 41개 상점과 MZ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16개의 식음료 가게. 먹고 보고 즐기며 체험할 수 있는 이색 공간들이 백화점에 준비돼 있다. 팝업을 통해서 좀 더 능동적으로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행사보다는 백화점에서 마켓 행사하는 게 좀 더 홍보 효과가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거는 저희 의상 보시면은 저희 산타와 요정이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편하게 오셔서 사진 찍어도 되고. 판매자도 소비자도 모두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는 백화점 팝업 스토어. 쇼핑 1번지에서 성탄 핫플로 인생샷 명소로 거듭났다. 백화점은 어느새 소중한 사람과 함께 추억을 만드는 곳이 되고 있다. 백화점이 체험 마케팅이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저는 SNS라고 봐요. SNS에 어떻게 보여? 사람들은 특별한 체험을 공유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경쟁적으로 하고 있죠. 뭔가 특별하거나 희소성 있는 체험을 경험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남한테 좀 자랑하고 싶고 하는데요. SNS가 발전하면서 백화점에서 뭐 팝업을 넣거나 아니면 외부에 화려한 인테리어나 이런 크리스마스 장식들을 한 거를 계속 고객들이 어떻게 해요? 퍼나르고 있는 거죠. 아유, 하다 뭐 백화점에까지 해놨다. 유명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백화점 팝업 스토어가 MZ세대의 취향을 저격하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네. 많이 고르세요. 진짜 저 너무 팬이에요. 눈빼 바지. 와! 세상에! 축하드립니다. 한정판 애니메이션 캐릭터 팝업, 팬덤을 위한 K-팝 아이돌 굿즈 팝업,
1년에 팝업 스토어만 200여 개를 여는 백화점도 있다. 한때 세일 품목을 가판에서 팔았던 팝업 스토어. 이제 백화점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마케팅 전략이 됐다. 대부분 기업들이 그런 팝업 스토어를 한 10일 정도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쓰거든요. 그럼 왜 대기업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쓸까 생각을 해보면 역으로 지금 20대들이 TV를 더 이상 잘 보지 않는 거죠. 과거에는 뭐 이정재 씨, 전지현 씨 데리고 TV 광고를 찍었으면 그런 형태의 메시지가 온연하게 돈을 쓴 만큼 잘 전달이 됐을 텐데 아무도 TV를 보지 않으니까 오히려 지금 젊은 세대들이 깊이 있는 형태의 오감을 자극하는 그런 장소를 방문하는 것들을 좋아하니까 작지만 의미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서 또 오프라인 공간을 돌리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백화점. 이곳 지하의 핵심 시설은 다름 아닌 아쿠아리움이다. 2021년 영업을 시작한 이곳. 막상 오픈을 하고 나자 백화점의 매출이 전년 대비 60.9%로 급성장했다. 그의 백화점 신장률 전국 1위, 2위는 30.7%로 그 격차도 컸다. 아쿠아리움에 있는 컨텐츠들은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가 없고 현장에 오셔서 직접 체험하셔야지만 느낄 수 있는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백화점에 입지해 있기 때문에 시너지를 위해서 많은 할인들을 서로 공유하고 있고 또 백화점에 가볍게 오셔서 해양생물들도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쿠아리움은 생태 체험 현장으로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높다. 상어와 가오리에게 먹이를 주며 보다 가까이 다가가 생물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바로 말해줘요. 올라오는지 바로 보면 다시 한번 하나, 네. 도시에선 좀처럼 할 수 없는 활동이지만 언제든 방문할 수 있는 백화점 지하. 이곳에선 쉽고 편하게 언제든 가능하다. 예전에는 사실 체험이나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대형 생물이나 이런 거를 조금 이제 공연화나 생태 설명 관찰 같은 거를 많이 보편화가 됐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생물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좀 더 가까이 보고 더 알고 싶어하는 이런 니즈들도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좀 프로그램화를 진행했습니다. 고객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 바로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최고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콘텐츠가 특별할수록 손님들은 더 오래 그곳에 머무른다. 오, 아기 수달이다, 아기 수달. 백화점의 인프라와 아쿠아리움의 체험이 만난 배경에는 새로운 형태의 소비 패러다임이 있다. 바잉 씬이라 그러거든요. 물질을 사는 것들에 인해서 만들어지는 그 고객 경험의 편차가 되게 컸던 거예요. 내가 자동차가 없는데 자동차를 사면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집에 다 자동차들 있고 뭐 마이크로웨이브도 있고 웬만한 먹고 사는데 관련된 다 제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바잉 씬도 하지만 바잉 경험, 익스페리언스를 하는 거예요. 경험을 추구를 하는 거예요. 이미 8, 90년대부터 고객들의 다양한 체험 활동을 유도해왔던 백화점. 우리나라에만 있는 조금 독특한 백화점 서비스, 문화센터다. 여전히 백화점의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문화 강좌는 효자 마케팅 전략이다. 문화센터를 이렇게 많이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충성 고객을 만들어 놓는다는 건데요.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평균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고객보다도 2배 정도의 높은 객단가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충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바이럴 마케팅을 할 때 그 해당 백화점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 홍보 수단으로 홍보 효과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문화센터는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더 또 차별화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공간으로 좀 진화될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촌의 상징, 압구정동에 위치한 백화점.
이곳 문화센터의 시그니처 강좌는 바로 브릿지 게임이다. 브릿지는 영국에서 유래된 카드 게임으로 우리나라에선 마인드 스포츠라 불린다. 팀으로 출전해 치열한 두뇌 싸움을 벌이는 스포츠, 아시안 게임 정식 종목이기도 하다. 평소 문화센터를 자주 이용하는데 계속해서 이제 취미 같은 것들을 개발하려고 찾다가 브릿지 게임이란 걸 알게 되었고,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등 좀 유명하신 분들이 플레이를 잘 한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배워보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백화점에서 브릿지 게임 전국 대회를 개최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런 백화점의 활동은 고객층 확대를 위한 일종의 투자, 특히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남성 고객 모시기에 좋은 전략이다. 문화센터는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다양한 콘텐츠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요리 강좌나 운동 강좌 같이 실습형 강좌들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MZ세대 평균 이용률이 30%를 평균적으로 웃돌고 있고, 일부 지점에서는 50% 가까이도 이용을 하는 등 이제 젊은 세대의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관광 허브를 꿈꾸고 있는 부산 센텀시티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백화점이 있다. 기네스북에도 등재된 이곳은 초대형 복합 쇼핑몰 형태의 백화점이다. 개점 당시 국내에선 최초이자 유일하게 에루샤로 불리는 3대 명품 브랜드와 4대 주얼리가 입점한 후 오픈했다. 도심 속 휴양지를 표방하면서 쇼핑시설 이외에도 스포츠시설, 찜질방, 옥상공원, 전망대까지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그 이름을 세계에 알렸다. 기네스북에 오른 만큼 그 최대 규모로서 가지는 그 백화점의 상징성 때문에 외국 고객님들께서 부산에 오면 꼭 방문해야 되는 곳으로 서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SNS가 워낙 발달하면서 외국 고객님들도 그 SNS 보고 저희 매장에 많이 방문해주고 계십니다. 한류 열풍에 K-패션의 인기도 덩달아 올라갔다. 외국인 방문객들이 주로 찾는 곳은 영패션 전문관이 모여있는 지하 1층 하이퍼그라운드다. 이곳에서 차원이 다른 쇼핑을 경험한다는 이들. So it's really interesting shopping here. It's really exciting. It's a very big center. There's so many shops that I've never seen before. So much to choose from, and the prices are very good. The difference between this shop and Denmark, as well, a mall in Denmark, is this is way bigger, and the clothes are more luxurious than what we see in Denmark. And also everything is so different here. The fashion is different, and yeah. 2011년부터 백화점을 찾는 외국인 방문객 수가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했다. 덕분에 유럽의 쇼핑 일간지에서 세계 럭셔리 백화점 8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지방 최초로 연매출 1조 원을 돌파한 백화점. 전체 매출의 55%가 부산 외의 타 지역이나 해외 관광객에게서 나왔기에 그 의미가 남다르다. 작년 기준으로 센텀시티점을 찾은 외국인 국가 수로 보면 무려 80개국이나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년 기준으로 해서 재작년 대비 외국인 매출 신장률이 600%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백화점 전 점포 중에서 가장 높은 매출 신장률이고요. 올해도 이 같은 추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인을 품는 백화점, 또 하나의 전설이 되고 있다. 드디어 기다렸던 D-Day가 찾아왔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백화점에서 펼쳐지는 빛의 향연. 많은 시민들이 모여 미디어 파사드의 첫 점등을 지켜봤다. 그리고 이날의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못했다. 소유보다 경험을, 또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소통을 더 중요시하는 요즘. 오랫동안 이 퍼포먼스를 준비해온 백화점의 비주얼 머천다이저들의 마음이 고객들에게 잘 전해졌을까? 저 링이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진짜 3D인 줄 몰라가지고 좀 신기했어요. 되게 역동적이고 괜찮아요. 화면이 커가지고 볼만한 것 같아요. 새로운 소비 형태가 만들어낸 백화점의 불빛. 마치 그 모습이 뉴욕의 타임스퀘어나 런던의 피카딜리 광장처럼 이 거리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사실 이날의 행사는 뜻깊다. 백화점 미디어 파사드의 인기가 높아지고 그 가능성을 확인한 정부가 이곳을 5개 광고물 자유 표시 구역으로 선정. 서울시는 이를 명소화해 명동 스퀘어를 기획했다. 네, 기대되시죠? 네, 백화점이 아주 큰일 했습니다. 백화점 정말 감사드리고 싶고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이제 국제적으로 전 세계인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꼭 한번 와보고 싶은 그런 관광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어떤 컨텐츠를 송출하냐에 따라서 그 공간의 정의도 저는 바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백화점 컨텐츠라고 하면은 지금까지는 다 뭔가 백화점의 쇼핑과 연결되어 있는 컨텐츠를 되게 많이 하는데 저희가 이제 스퀘어라는 되게 큰 그런 대형 디지털 사인이 생겼으니까 조금 그런 글로벌 관점에서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컨텐츠를 좀 만들어서 이 스퀘어라는 것에 대한 어떤 브랜딩을 하고 그 되게 잘 만들어진 브랜딩을 가지고 또 다른 확장을 하는 그런 식으로 좀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백화점에서 만든 미디어 파사드가 이곳 명동 관광특구의 상권을 되살리며 외국인들을 다시 불러들이고 있다. 도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된 이곳. 세계 속 서울의 이미지를 더 아름답게, 더 활기차게,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Oh, I'm loving it. It's so impressive. I'm already on the mood for Christmas. It is absolutely beautiful and it feels like it's 3D and it's so close to me. Beautiful. It's very surprising that it's such a Christmas atmosphere in November here already. But it's beautiful. すごい本当綺麗な、はい、ここには本当なんか綺麗な素敵でした。感動しました。 지난 세기 백화점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대중 소비 문화를 이끌었다. 소비 패러다임의 대전환기인 오늘날 또 한 번 승부를 건다. 고도화된 콘텐츠 전략과 함께 프리미엄 경험 공간으로 진화하는 백화점.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것들이 잉태가 되고 뭔가 발생을 할 수 있는 일종의 플랫폼 역할로 백화점을 바꾼 거죠. 백화점은 백화점만이 줄 수 있는 고유의 경험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온라인 상점과는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계속해서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쇼핑을 넘어 경험을 팔고 시대의 문화를 향유하며 한 발 앞서서 트렌드를 선도하는 K백화점. 세계 유통산업의 선두주자로 지금 포지셔닝을 새로이 하고 있다.